근데 이 판사가 뭘 했느냐? 특검도 실패를 인정했고 드루킹 자신조차도 자기 진술을 믿지 못했어요. 드루킹 자신도 못 믿었기 때문에 100만 원 줬다는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특검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수사를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죄로 판결한 이런 재판부예요. 이거 그 내용을 보면은 알았을 것, 그 다음에 확인한 듯,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여. 모두가 자기 뇌에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본 거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고. 물론 판사니까 이걸 할 수 있다지만은 그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이 해준 거는 엄격한 증거와 관련 정황에 의해서 판결하는 거지 네 멋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 그 시연을 했다고 하는 그 증거로 들어댄 게 뭐냐 하면은 네이버 이제 그 서버에 로그 기록. 아이디 3개가 접속을 해서 그 시간대에 한 몇 개 정도 이제 공감 클릭을 누른 로그 기록이 있다거든요. 네. 그게 2개가 어떻게 연결되는?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라는 것이 텔레그램 네. 메시지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막 보내는 거. 자, 웃기는 거예요. 제 텔레그램하고 제 문자하고 제 카톡에도 보면은 진짜 짜증나는 사람들 잔뜩 와요. 저도 엄청 와요. 그런데 저도 뭐 간접적 선거 비슷한 거 이거 답장 하나 좀 삐질 것 같으니까 네. 할 수 없이 그냥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긍정적입니다. 맞아. 이 뭐 성창호 판사 이 사람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피의사고 피의자고 이거는 빨리 처벌돼야 할 대상 쪽이죠. 양승태. 예. 그걸 좀 희석도 시킬 겸 예, 양승태에 대한 어떤 관심, 시민의 비난 여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물꼬를 돌릴 그런. 지금 뭐 사법개혁이다, 뭐 법관 탄핵이다, 공수처 설치다. 그런 와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못 보셨더라고요. 저 사진 좀 저건 뭐예요? 한겨레에서 야, 오늘자로. 정말 나쁜 놈들이네 정말. 네. 아, 저는 악마. 진짜 나쁘네. 저거 딱 예전 그 참여정부 시절하고 똑같네. 저 예타 사업을 갖다가 경남 때문에 한 것처럼 저런 포장해. 그리고 절벽이 그 뒤에서 있지 않습니까? 절벽. 이 조중동이야. 저는 조중동은 당연히 나쁜 지랄들을 할 거라고 보고. 이 때문이 아니라 어제 잠도 못 자고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겠네. 네. 모두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가 지금 그 상황일 겁니다. 잠도 못 자고 술 많이 드신 분들, 담배 많이 태우신 분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뭐 자락을 깔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소장님? 어떠셨어요? 판결 딱 보시고 예측을 좀 하셨다고. 아니 그 처음에 이제 드루킹 판결할 때 딱 연결 짓는 걸 보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유죄 판결이고 법정 구속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그렇지 않았으면 트윗에다 소감 하나도 없을 텐데 네. 아, 그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 그대로 됐죠. 오전에 그 드루킹한테 유죄를 선고하면서 네. 마치 김경수하고 연관이 있는 걸 인정한다는 듯이 완벽하게 엮어놨거든요. 암시를 네. 했죠. 그렇죠. 결국 서장님 우려하시지만 저는 좀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너무 상식선에서만 생각했나 봐요. 말이 안 되는 재판이고 당연히 무죄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인데 뭐 이렇게까지 방심을 했던, 그래서 충격이 좀 컸던 시민들이 많았어요. 사법 적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성창호 판사 이 사람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피의사고 피의자고 이거는 빨리 처벌돼야 할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이 범죄 혐의자가 어찌 보면은 지금 재판을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란 말이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예. 조사도 받았고 일부 인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 조사에서.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97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사법농단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범법자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97명이라는데 이 사람들 다 법정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 대부분의 판사들은 뭐 입건을 그 재판 기소를 안 하는 조건을 붙였다는 이런 말까지 또 돌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거래했다면은 이거는 검찰도 이거는 정말 문 닫아야 돼요. 안 됩니다. 맞죠. 검찰, 사법부 믿을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 말고는 지금 믿을 곳이 없는 상황 같은데요. 예측은 하셨지만 그래도 막상 딱 그 유죄 그리고 구속 소식을 들으셨을 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그냥 멍했죠. 뭐 이게 뒤통수를 진짜 몰러 맞은 것처럼 멍했고요. 처음에 제가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는 행태를 보고 그 당시 이제 페이스북에다 그런 걸 뒀어요. 한번 벌써 꽤 됐죠.
이건 수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이 전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썼어요. 유무죄를 떠나서 수사 이게 대상이 수사 아니다.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억지였고요. 그리고 이 전체 그걸 보면은 특검도 자신들의 수사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 사건이에요. 맞죠. 자기들이 인정했다고 했고 유일한 증거가 뭐였냐 하면은 성과가 허익범 특검이 딱 한 가지 자랑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돈 100만 원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냈다. 100만 원. 100만 원. 거기서 이제 경력금으로 그 소위 말하는 시연회를 보고 난 뒤에 경력금을 100만 원 줬다는 사실을 밝혀놨다. 이것이 우리 특검의 유일한 성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을 거짓말로 깨졌잖아요. 밝혀졌죠. 그럼 수사 결과라는 건 없거든요. 아무 증거도 없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사 결론을 기소로 보낼 것이 아닌지는 사실은 경찰이 제일 잘 압니다. 처음에 경찰이 이 수사를 했을 때 물론 서울청장이 좀 부적절한 언급하는 바람에 희석된 감은 있지만은 이거는 기소가 할 수가 없다고 봤거든요. 아, 경찰이 먼저 조사 시작해서 검찰로 넘어갔다면 그럼요.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조사를 다시 해라든가. 100% 다시 돌려보냈죠. 이거 보완하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입건 못한다고. 그게 상식인데. 그럼요. 100%. 자, 간단하게 우선 그 이재명 사건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김혜경 사건하고. 김혜경 사건 그 불기소 보면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인정되지만은 네. 그 사실로도 기소를 일단 못하는 논리는 세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어냈죠, 논리.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 정반대. 관련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저쪽은 관련된 증거가 차고 넘쳐요. 너말 봤더나. 근데 그걸 다 찾거든요. 이러이러한 의심이 있고 이러이러한 의심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판사가 뭘 했느냐. 특검도 실패를 인정했고 드루킹 자신조차도 자기 진술을 믿지 못했어요. 드루킹 자신도 못 믿었기 때문에 100만 원 줬다는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한 진술이 진짜 사실이라면은 100만 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짓말을 왜 해요? 그렇죠. 그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해야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을 정도로 엉터리 진술이기 때문에 드루킹도 자기가 자기 진술을 안 믿었고 특검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수사를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죄로 판결한 이런 재판부예요. 이거. 특검도 모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구속까지 될 줄은. 자기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판사가 이게 땅땅땅 쳤을 때 특검이 제일 놀랐어요. 제일 놀랐을 거예요. 거기에 특검보가 제가 잘 알죠. 아, 박상용이에요. 박상용이라고 이제 평택 경찰서장 하다 퇴직한 사람이에요. 특검보. 예. 아마 엄청 자기도 이 수사 실패다.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될 거란 거를 100% 아마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특검에서 여러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공소유지 검사에 포함 안 된 사람이 여럿이죠. 그게 뭔 뜻이에요? 나 공소유지하는 검사에서 빠졌어요. 이건 사건 자체가 안 되니까 나는 그런 데다가 흙탕물 안 맞추려고 나간 거예요, 스스로. 나는 빠지겠어죠. 그럼요. 빠지겠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날 거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은 그 사람들은 안 빠져나갔죠. 그때 특검하던 그 보조하던 사람들 다 빠져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특검도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했고 국민들 모두가 무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재판인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1심일 뿐이잖아요. 아직은 1심. 1심이라도 굉장히 좀 참 충격적이죠. 너무 그렇죠. 충격적이니까. 너무 아프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제 보석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장님. 당연히 해야죠. 보석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아, 잠시만요. 스탭 여러분, 우리 서장님 따뜻한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보석 당연히 받아들여줘야죠. 이거는 우선 첫째 다른 사건들하고 연결시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에 지금 이걸 그 유죄 판결하고 법정 구속한 근거가 된 게 컴퓨터 등 그 장애와 네. 관련한 그 업무방해죄예요. 네, 네, 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라고 처음 해요. 들어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죠? 저희들은 뭐 많이 접했죠. 경찰분들이 많이 접하셨겠죠. 처음에 이 사건 이게 처음에 어떤 범죄인가 하면은 이거는 어떤 곳에 사용하라고 만들어낸 법인가 하면은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은행을 해킹한다든가. 그렇죠. 거기서 보면 관공서를 그래서 침해한다든가. 정보 처리 장치에 장애가 발생해야지만 원래 이 범죄가 성립해요. 근데 언젠가 이제 대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조금 뭐 완전하게 같지는 않고 조금 비슷한 사건을 기소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왔죠. 그런 선례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장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런 게 한 번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만약 해킹을 했다든가 이런 정도의 사례라면은 이거는
뭐 중요한 그렇죠. 뭐 일일 수 네이버를 있어요.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그렇죠. 빼냈다던가. 근데 이 사건은 네이버의 어떤 실명 정책하고 좀 정책 위반, 개인 기업의 정책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부적절한 거는 뭐 당연하다 치고요. 물론 네이버 한번 가보세요. 그럼요. 물론 드루킹이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김경수 예. 기자가 거기 껴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 네이버에 댓글 가보면은 특히 우리 이재명과 관련된 어떤 댓글 한번 보세요. 아이, 이 장난 공감 이상해요. 그거는 속도도 제가 봐도 장난 아니고. 이게 뭐야 하면서 쭉쭉쭉 막 올라간단 맞아요. 말이죠. 새벽 시간대. 그렇죠. 근데 그것이 부적절하다고는 하더라도 과연 범죄로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는 어떤 구속까지 논리는 시켜가면서. 있거든요. 아니 이거 말고 음. 첫째 이것을 구속이 아니라 죄로 물어야 되느냐 아, 하는 문제겠다면 법정에서. 아니면은 별도의 어떤 뭐 그 법률을 하나 만들든가 해야지. 이럴 수는 있겠죠. 네이버에서 민사를 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방해 뭐 그렇죠. 이 정도로. 근데 이게 형사 사건이 돼서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에 적용하라는 법률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래 그 안에 보면은 부정한 명령, 허위의 정보 입력 이렇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는 단지 그 안에 그 뭐 실명을 위반해가지고 공간 클릭 눌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 보석은 그러면 거의 100% 된다고 보십니까? 예? 보석. 당연히 해줘야죠. 안 하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명박과 연결 지어가지고 네. 이거 해주면 저쪽 그건 말이 안 돼요. 엊그저께 바로 이명박 네. 변호인 측에서 네. 고령이기도 하고 네. 수면장애가 있다. 수면장애가 있다 코 곤다는 얘기거든요. 무호흡증 이런 거. 코 곤다고 보석을 시켜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좀 싸하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이거랑 엮어서 저쪽에서 명분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김경수는 되고 이명박은 왜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그건 논리. 터무니없죠. 자, 정말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하고 이거는 100%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번을 양보해서 그래도 벌금밖에 안 될 일인데 이건 어거지로 지금 징역형인 거거든요. 그냥 억지예요. 이건 사감정이라고 저는 단언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석은 다 재심 재판부가 꾸려져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여부가 정해지지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재심 재판부가 아마 꾸려져야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꾸려지고 난 뒤에 재심이 아니라 이제 항소심. 항소심. 예. 일각에선 이런 음모를 제기합니다. 그 요 설 연휴가 껴 있잖아요. 예. 설 연휴 안에 예. 김경수 도지사가 나오는 모습. 네. 그러니까 설 연휴를 밖에서 명절을 경남에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판 이 판단 일자도 조정해서 뒤를 미룬 것 아니냐가 1번이고 예. 두 번째는 양승태의 예. 구속 여부를 보고 이 재판부가 김경수한테 보복 예. 혹은 뭐 타협을 하기 위해 양승태 재판 이후에 그러니까 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뭐 있다면 그 후자 쪽에 좀 양승태. 예. 그걸 좀 희석도 시킬 겸 예, 양승태에 대한 어떤 관심, 시민의 비난 여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물꼬를 돌릴 그런 어떤 판단을 혹은 했을 수 있죠. 우리도 날릴 수 있다라는 경고 일종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일종의 지금 뭐 사법개혁이다 뭐 법관 탄핵이다 공수처 설치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 사법부의 목줄을 좀 조여지 않습니까? 검찰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는 아닐까요?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희석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매크로가 뭐 대한민국에 드루킹밖에 없었겠습니까? 4만 명은 될 것 같은데 매크로에 동원된 사람들이.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이 하나만 표적으로 삼았다는 그 뭐 처음부터 얘기하면 한정이 없지만은 그거보다도 조금은 좀 많은 의혹을 사실 가지고 있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은 항소심 예.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예.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이제 논리가 엄청 허술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판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이것이 잘못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대고 탄핵을 해야 돼요. 근거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일 큰 것은 이 판사가 이중 판결한 거죠. 하나는 바로 그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장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을 그 내렸죠. 당시 이제 서천호 2차장이 이걸 보고를 하니까 국정원 이걸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알았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했거든요. 그 논리에 의하면은 김경수 지사 관련은 모조리 다 탄핵돼야 돼요. 그럼요. 탄핵돼야 돼요. 자, 저도 기관장을 했습니다. 네.
어느 직원이 와서 경찰청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왔습니다 하고 나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제가 알았어.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러고 돌려보냈다 쳐요. 네. 그럼 그것을 뭘로 받아들일까요, 이 직원이? 당연히 지시로 받아들여요. 지시로 받아들여요. 당연히 지시 받아야 돼요. 이건 서장의 지시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몸만 딱 하긴 하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알아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시행하라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 해서 남재준을 무죄를 판결했어요. 이 성창호가. 그런데 김경수 전혀 180도 달라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알았을 것, 그 다음에 확인한 듯,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접적 강화한 것으로 보여요. 아무 증거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사람의 이제 인신을 구속하는 판결은 정말 합리적인 조금의 의심도 없는 명확한 증거에 의하라고 돼 있어요. 예. 엄격한 증명인데. 그런데 모두가 자기 뇌에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본 거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고. 물론 판사니까 그걸 할 수 있다지만은 그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이 해준 거는 엄격한 증거와 관련 정황에 의해서 판결하라는 거지. 네 멋대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 권한을 누가 줍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저희들 어렸을 때 예전에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게 70년대였죠. 아마 70년대였을 거예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란 말이 있죠. 네. 그 당시에 유명한 서울의 살인사건 났던 거예요. 범인이 확실한데 누가 봐도 판사가, 명백한데. 그럼 명백한데 그 판사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유명한 판결을 내리고 무죄 판결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메모 한 장, 쪽지 한 장. 예를 들어 그 같은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는 성완종이 죽어가면서 쓴 메모가 그건 정말 나왔는데도 직접 증거죠. 정말 직접 증거죠. 1심에서 유죄가 나오긴 했지만 구속도 안 시켰고 직접 증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그렇죠. 직접 증거고. 죽어가면서 사람이 쓴 건데요. 그럼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경수 지사는 뭐 사진 그 흔한 예. 요즘 스마트폰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예. 사진 한 장, 그러니까요. 녹취록 하나, 영상 하나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게 이제 뭐 구구절절 헛소리 늘어났는데 그건 빼고요. 이제 3개 정도로 압축이 돼요. 네. 하나는 이제 시연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승인을 했다 이거거든요. 자, 그 시연을 했다고 하는 그 증거로 드러낸 게 뭐냐 하면은 네이버 이제 그 서버에 로그 기록. 아이디 3개가 접속을 해서 그 시간대에 한 몇 개 정도 이제 공감 클릭을 누른 로그 기록이 있다거든요. 네. 그게 2개가 어떻게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김경수한테 보고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드루킹 같은 그런 정도의 치밀한 사람이면 100% 그거는 비밀리라도 사진 찍어놨을 거예요. 그럼요. 분명히 근거 자료를 안 할 리가 만무하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왜 그걸 안 만들어요? 김경수 씨가 보고받는 장면 사진 하나 안 찍는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 회원들 수십 명 있고 박수까지 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 사진 하나 안 찍었다는 얘기 돼요? 천하의 김경수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사진 안 찍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셀카 지사님 셀카 한 다 장, 찍죠. 의원님 다 셀카. 찍죠. 예. 당시 그 장면 의원이었으니까. 다 찍죠. 그럼요. 그 한 장도 없다는. 아 심지어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 사진 찍는 사람도 있는데요. 음파라이브 에디트 때 난리 나셨잖아요. 다 그런 영상 사람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안 찍을 리가 만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에서 이제 시연을 하는 장면, 그 행사였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모르게도 찍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찍었을 것이란 말이죠. 맞죠. 아, 안 그래도 여기만 드릴게요. 저희 쪽에 제보를 한번 하시겠다고 예. 하신 분이 있는데 경공모 그 경인선이라고 하는 그쪽에 드루킹의 사람이었다가 예. 이제 완전히 드루킹한테 학을 떼고 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김경수 지사를 돕기 위해서 막 자료를 모으고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료를 주겠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자료냐 사진 영상 이런 게 있냐 했더니 그런 건 아예 없다. 예. 없다는 건 뭐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뭐 서류 종이 예. 글로 된 문서 같은 게 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건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실이 어찌 됐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사실관계를 묻고 네. 다른 걸 어떤 사실관계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연관계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라는 것이 텔레그램 네. 메시지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막 보내는 거. 자, 웃기는 거예요. 제 텔레그램하고 제 문자하고 제 카톡에도 보면은 진짜 짜증나는 사람들 잔뜩 와요. 저도 엄청 와요. 그런데 저도 뭐 간접적 선거 비슷한 거 이거 답장 하나 좀 삐질 것 같으니까
네. 할 수 없이 그냥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긍정적입니다. 맞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맞아요. 이거 그냥 안 보고 써요. 아 서장님하고 저하고도 감옥 갈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사람 다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한테도 재벌합시고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그 텔레그램 갖다가 법정에도 제출해야 돼요. 그러네. 그 법정 아닌 사람들 텔레그램 내라 해가지고 그거 찾아봐도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럼요. 예. 단톡방 이런 데서 막 링크 주고받는 거. 그럼요. 특히 선거 받는 사람들은 수십 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거는 우리 사실관계로 탄압해야 돼요. 왜? 이런 걸 하고 그 텔레그램 내가 그 형식적으로 보낸 문자들 아니 답장들 네. 이거 수백 명 수천 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고 갖다가 증거로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네. 법리보다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왜? 다른 사람들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래 받으면은 이런 데다가 그냥 간단하게 귀찮지만은 모른 체 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이다. 지금 당장 증거로 제출사.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물 드십시오. 예. 예를 들면 제가 서장님한테 혹은 저 누군가가 서장님한테 이재명 관련된 뉴스 기사를 막 링크 보내면서 이재명을 쳐 죽이고 싶습니다. 네. 저런 건 능지처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장님이 그냥 네. 네. 라고 한마디 했으면 그럼 능지처참하는 공범이 되는 살인 거예요? 공범, 그러니까. 살인 공모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논리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기사 링크를 보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기사 링크를 또 보냈다는 게 2년 동안 20건이에요. 아, 자, 선풀한다니까. 하루에 20 건도 예, 아니고. 선풀한다니까. 그건 좀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선풀? 자, 아니 경공모 인원들이 50명만 되더라도 50개만 아니, 눌러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주고 받는 사람들한테서 여기 우리 회원들이 날 도와준다니까 이러이러한 글이 있다. 저희도 해요. 그럼요. 그 댓글 좀 달아주는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이런 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자발적으로. 기사 내가 보내가지고 링크 보내면 그 글에다가 조금 선풀 당연하죠. 아 이런 거 좀 우리 악플 정말 치워야 되잖아요. 잘못된 문화 바꾸자고. 그게 왜 잘못됐는데? 모든 커뮤니티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젠틀제일 가면 그거를 이제 마실이라고 예. 해서 대통령님 기사에 나쁜 댓글들 달리면 그거 예. 방어하러 다 같이 가고 그래요. 마실 간다고 표현해서. 그게 왜요? 그러니까 개- 자발적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링크 보내주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작하라고 했단 모르지만은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막 아이디하고 비번 알려준다면 이걸로 접속해서 이걸로 10번 아이디 돌려가면서 쓰세요.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선풀 좀 달아주세요. 그거 왜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국정원 댓글 문제 됐을 때 이거는 뭐 그 근거가 없고 여러 가지 오염됐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자료가 클릭수를 있었는데. 다 빼버리고 맞죠. 몇백 건만 인정했었어요. 맞죠. 근데 이건 있는 대로 모조리 다 인정했고. 그러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때 당시 국정원 걸 하면은 몇 천만 건 될 겁니다 아마. 일부러 세게 때려놓은 건 아닐까요? 첫 번째 재판에서 그래야 감형이 되더라도 적어도 그 당선 무효 정도는 나올게끔.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네. 사실관계의 그 다른 어떤 행동들 이걸 많이 수집해가지고 변호사는 법조에 제출해야 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아마도 모두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방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장님은 어제 아침에 예측을 저는 하셨지만 보면서 했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건 수사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요. 국민들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는 뭐 연예인들 얘기 나올 때 빼고는 처음 본 것 같네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러분 지금 혹시 몇만 됐는지 채팅창에 좀 알려주십시오. 요 화면은 제가 오늘 아침 원고 쓰면서 네. 아침 9시 50분쯤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16만, 17만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제 그 밤에 봤거든요. 네. 그 올라왔다는 거 보고 누르고 난 뒤에 그 12시 조금 넘어서 보니까 10만 돌. 아 지금 17만 넘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중에 20만 가겠네요. 근데 이것도 청와대에서 이게 일단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했다는 상징인데 청와대에 또 일각에서 야 목소리 좀 내 또 이럴까봐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리트윗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 마음이 좀 이게 또 조금 좀 다른 쪽으로 또 이용당할까봐 차마 리트윗은 못하고 그것만 하고 저랑 왔어요.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리트윗을 못했고요. 네, 오히려 물론 또, 가서 서명을 하긴 했지만 근데 벌써부터 언론에서 그런 공격들이 나와요. 왜 청와대는 침묵하나 이런 공격 나옵니다. 이관계죠. 그럼요. 이관계 유명한 그 노컷 이재명을 사랑하는 네. 노컷에서 왜 청와대는 침묵하나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나 이런. 그래서 일부 김경수 지지자들하고 싸우라는 걸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러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동료 의원들이 많이 응원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못 보셨더라고요. 저 사진 좀 보십시오. 지역 화폐라는 건 없는데 지역 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저게 야, 저게 모조리 그 정말 그 정신병으로 강제 입원시켜야 될 대상들 그대로 다 모였구만요. 그러네요. 딱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저 화폐란 말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화폐는 법정 용어예요. 네. 법정 용어. 상품권이죠. 상품권. 법정 용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법에 의해서 그것이 강제적으로 돌아다니는 걸 그걸 통용이라고 한단 말이죠. 화폐는 통용되는 거고 상품권은 유통이에요. 그리고 화폐는 깎아서 살 수 없지만은 상품권은 그것은 무조건 10% 20% 다운되는 거예요. 그럼요. 깡밖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그럼요. 짓을 하고 있어. 지역감. 그리고 정말 불행한 일이 났는데 저 웃는 거 보세요. 해맑게 저게 뭐 어쩔 수 없이 웃었다라고 보기엔 너무 해맑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보이고요. 이종걸 의원 보이고요. 이재명은 가운데 떡하니 서 있고요. 신났네요. 이재명은 이제 기자들이 몰입애들이라네. 몰입애라는 몰입애들. 문제가 나오네요. 몰입애란 양아치들. 말이 네. 저절로 나오네요. 역겹고요. 더럽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려야 될 건 시민들이 알려야 될 거는 드루킹이 달았던 그 공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정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비방하는 거예요. 맞아요. 매크로 돌렸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매크로 돌리니 거의 다 정부 비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댓글이 어떤 것이냐의 종류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거 쌍무시한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여야죠. 그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이란 말을 빼던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그 댓글을 인정하지 않던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측근 중에 측근이 비방을 했단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동계올림픽을 폄하하고 동계올림픽을 세상에 평양올림픽 이러면서 비방하던 그런 댓글들이거든요. 그런 댓글에 공감을 올렸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정부를 비방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그 댓글에는 같이 판단을 하고 잘못된 건 또 빼야 되는데 그거 빼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지로 끼워 맞춘 거란 말이죠. 일본 총영사 얘기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 망하면 다 나라를 사서 허무맹랑한 우주 공상과학 소설이라 나올 법한 얘기를 다 믿어줬고 그리고 또 나무위키 진짜 재판부가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증거 능력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정확한 걸 살펴봐야 되겠죠.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위키 트리 같은 거 제가 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 조카가 가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조카가 가서 고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장신중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이러면 돼요. 그것도. 아하, 제가 오늘 가서 쓰겠습니다. 아이고 간신히 오늘 처음 웃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웃었네요. 이 와중에 물론 생각 올바르게 하시고 슬퍼하시고 응원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파티를 여는 국회의원도 있고 근데 당대표가 안 보입니다. 사장님. 당대표 워딩이 어제는 아예 없었고요. 오늘은 오전 일정이 어디 빨간마우라 부대에 가서 배식판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건 대단히 부적절하죠. 입장은 내야죠. 그러니까요. 그 공당의 대표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친 정도의 어떤 그런 건 몰라도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은 분명히 하거든요. 이 사실관계의 전체적인 진실을 제대로 안 살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유감이다. 라는 정도는 어디 나와줘야죠. 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도 모습을 안 비추더군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그럼 가능성 있는 얘기죠. 건강에 안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대표가 지금 이런 자기 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도지사가 지금 구속이 됐는데 워딩이 없다라는 건 아프지 않고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프더라도 대변인이 뭐 하러 있습니까? 대변인 통해서 입장 내야죠. 당연한 거죠. 당대표의 워딩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특별히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검색했는데 아직 공식 일정 수행하면서도 김경수 지사 언급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말이 안 됩니다. 저게 보통 공무원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으로 그건 잘못인 경우겠죠. 잘못이 아닌 경우도 또 있고요. 형사처벌 받고 구속되면은 그 기관장 입장 냅니다. 당연히 내요. 당연히 내야죠. 네.
그 한겨레 그 만평 준비됐나요, 피디님? 한겨레 만평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건 뭐예요? 한겨레에서 야, 오늘자로 정말 나쁜 놈들이네 정말. 네. 아, 저는 악마 진짜 이런 나쁘네. 저거 딱 예전 그 참여정부 시절하고 똑같네요. 노무현 대통령 공격을 제가 똑같네요. 아침에 이거 보면서 화가 나서 보통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예타 사업을 갖다가 경남 때문에 한 것처럼 저런 포장해. 그리고 절벽이 그 뒤에서 있지 않습니까? 절벽. 네, 제가 정말 아침에 너무 화가 나서 언론들이 조중동이야. 저는 조중동은 당연히 나쁜 지랄들을 할 거라고 보고 보지도 않고요. 한겨레 오마이 아이고 사장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네. 화가 나면 눈물이 납니다 원래. 했는데요. 사장님은 오늘 뉴스 신세계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타이틀만 읽어드릴까요, 사장님? 예. 미디어 오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라가 두 쪽 나게 생겼다. 이게 타이틀 끝입니다. 나라가 두 쪽 나게 생겼다. 경향에서는 김경수 구속, 홍준표 판사가 대단. 홍준표 말을 인용해서 타이틀을 단 거예요. 판사가 대단. 경향일보입니다. 경향신문. 프레시안하고 오마이는 홍준표하고 엮습니다. 오마이 2기 몇 번째더라? 2기 사투리로 2기 몇 번째더라? 민선 경남시장 권한대행만 4번째. 프레시안 경남도 또 권한대행. 홍준표 사퇴 이후 1년 9개월만. 홍준표하고 계속 엮습니다. 노컷 뉴스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김경수 법정 구속에도 청와대는 왜 침묵할까? 그 판결문도 사실은 그쪽을 좀 향한 네. 듯한 느낌이 강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제일 악마 같은 한겨레가 저따위 그림을 저건 정말 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분해서 막 방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까 뉴스 신세계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립니다. 언론들이 이렇습니다, 사장님. 사법 저건 언론이 아니죠. 저건 언론이 아니라고 봐요. 똥이죠, 똥. 악마, 독사, 사탄의 자식들. 고소하세요. 모르겠다. 제가 요거를 쫄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방송이어서 못 하는 겁니다.